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펀디멘털 팀 김창현이고요. 오늘은 메타러닝을 추천 시스템에 접목해서 콜드 스타트 문제를 해결한 메타인이라는 논문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발표 도와주신 김동희님, 송원님, 이재윤님 감사합니다. 목차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논문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인 콜드 스타트 프로블럼이 무엇인지, 두 번째로는 메타러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세 번째는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인 메타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콜드 스타트 프로블럼입니다. 콜드 스타트 프로블럼은 기존의 추천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되는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등의 방법론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이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유저의 소비 이력을 바탕으로 다른 유저에게 어떤 좀 적합한 아이템을 추천하는 그런 방법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유저들 각각 1, 2, 3, 4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 소비 이력이 있을 때 1을 추천해주기 위해서는 1과 가장 유사한 그 소비 이력을 가진 그 유저의 정보를 바탕으로 추천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유저가 가진 소비 이력 또는 아이템 기반으로 이 아이템이 가진 소비 이력과 비슷한 아이템을 추천해 준다든지의 방법을 이용하는 방식이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인데요.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여기 맨 아래에 있는 new 유저나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new 아이템처럼 피드백이 없는 아이템에 대해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아이템 혹은 유저와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피드백이 없거나 적은 유저 아이템에 대한 예측 능력이 떨어진 현상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콜드 스타트 프로블럼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기존에 이러한 콜드 스타트 프로블럼에 대응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새로 들어온 유저에 대해서는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는 아이템을 추천해 준다든지, 아니면 그 유저의 메타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유저가 뭐 30대 남성이면 30대 남성이 가장 좋아할 만한 아이템을 추천해 준다든지, 이런 식의 방법이 있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유저가 직접 가지고 있는 피드백뿐만 아니라 유저를 나타내는 메타데이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저가 30대 남성이라면 뭐 이런 정보를 이용할 수도 있겠고, 예를 들어 아이템의 경우에는 뭐 영화를 할 때 영화의 감독이 누군지 혹은 뭐 영화의 장르가 뭔지, 이런 식으로 이런 메타데이터를 이용해서 각각 유저나 아이템을 그 벡터화하고 그 벡터화된 그 정보들을 가지고 비슷한 아이템을 추천해주는 그러한 방식을 사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논문에서는 메타러닝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메타러닝이란 무엇이냐면 저보다 많이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아마 스터디에서 Learning to Learn Faster라 해서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적 적은 수의 트레이닝 데이터만을 가지고도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게 메타러닝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모델, 그러니까 주로 뭐 퓨전 러닝이나 아니면 뭐 제로샷 러닝 같이 요즘에 GPT-3를 비롯한 그런 모델들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러한 모델의 목적성과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모델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장점이 무엇이냐면 추천 시스템의 콜드 스타트 상황, 그러니까 뭐 유저나 아이템에 대한 피드백이 적은 피드백이 들어오더라도 그걸 기반으로 빠르게 그 유저와 아이템의 취향을 확인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메타러닝이 좀 각광하고 있고, 이를 이용한 다양한 추천 시스템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타러닝의 개념을 수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예를 들어 현실 세계에서 존재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셋의 크기를 이 large D라고 할 때, 이 D에서 일부 샘플링을 뽑은 이 빅 D에 대해서 샘플링한 데이터를 그 임의의 모델에 집어넣었더라도 그 로스 펑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러너인 세타를 찾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메타러닝을 적용하는 방법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논문 메타인을 읽기 전에 미리 알아야 되는 개념은 Training in the same way as testing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메타러닝에서 어떻게 데이터셋을 구성을 하게 되냐면,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구성하는 방법은 유저별 데이터를 서포트 셋과 쿼리 셋이라는 두 개의 셋으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서포트 셋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learning을 위한 셋이에요. 그러니까 메타러닝이라는 게 learning to learn fast니까 빠르게 학습하기 위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모델이 학습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습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한 첫 번째 수단으로 서포트 셋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유저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걔를 모델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인풋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서폴셋의 경우에는 이 P 세타를 모델이라 할 때 이 P 세타의 인풋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인풋으로 사용한 그 모델을 옵티마이제이션 하는데 쿼리셋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레이닝하는 과정 중에서도 기존의 밸리데이션 셋이나 테스트 셋을 이용해서 이렇게 모델의 이밸류에이션을 진행하는 과정을 트레이닝 과정에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타러닝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매트릭 베이스드, 두 번째로는 모델 베이스드, 세 번째는 옵티마이제이션 베이스드가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 옵티마이제이션 베이스드 방법, 그 중에서도 마물이라는 방법론만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물은 모델 어그노스틱 메타러닝의 약자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포트 셋과 쿼리 셋으로 나눠서 학습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포트 앤 쿼리. 그래서 총 두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로컬 업데이트랑 로컬 업데이트를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그 모델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 중에 샘플 태스크를 뽑아냅니다.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셋을 T라고 할 때 그 중에서 TI를 임의의 개수를 뽑아내고 그 TI를 가지고 그 TI에 해당하는 인풋을 모델에 집어넣고 그걸 기반으로 그레디언트를 구한 다음에 이 이니셜 패러미터인 세타를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해주게 되면 각각의 샘플 태스크에 대해서 그 SGD를 진행한 세타 i가 존재를 하게 되겠죠. 이 세타 i를 임의의 개수 t개만큼 만들어냅니다. 세타 1에서 세타 t개까지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글로벌 업데이트에서는 어떤 걸 진행을 해주는 거냐면 이 각각의 세타 1에서 세타 t로 된 이 패러미터를 가지고 이걸로 다시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f 세타 1, f 세타 t를 만든 다음에 이거를 이제 각각을 쿼리셋에 해당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집어넣어주게 되는 거죠. 쿼리셋에 해당하는 데이터 q를 다 집어넣어서 이걸 기반으로 그러면은 li f 세타 i를 구할 수 있겠죠. 이 q에 대한 각각의 그레디언트를 구할 수가 있고 이 그레디언트 t개를 이용해서 이 전체 패러미터인 글로벌 패러미터인 세타를 업데이트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마물에서 주장하는 바로는 글로벌 업데이트를 한 이 세타의 경우에는 다양한 태스크에 대해서 학습을 한 거기 때문에 다양한 유저가 가지는 취향을 확인할 수 있다고 논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중에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이 논문에서 제시한 모델인 메타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메타인은 쉽게 말해서 메타러닝과 흰이라는 두 개의 방법론을 이용해서 추천 시스템 모델에서의 콜드 스타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는데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기여한 기여점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멀티페이세티드 시멘틱 컨텍스트, 그러니까 다양한 시멘틱 컨텍스트를 활용했다는 건데요. 얘는 주로 이 흰에서 나오는 기여점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추천 시스템 모델의 경우에는 그게 직접적으로 연결된 인터랙션, 뭐 예를 들어서 유저 1이 무비 1에 대해서 뭐 4점을 줬다. 이제 이런 식의 직접적으로 연결된 인터랙션만 반영을 했다고 한다면 이 메타흰에서는 그 흰이라는 이 새로운 그래프를 이용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인터랙션 이외의 관계도 반영했다는 점을 기여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뭐 어떤 미야자키 하야오의 영화를 5점을 줬는데 그러면은 이 메타흰 그 흰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 미야자키 하야오가 만든 다른 영화와 나와 사이의 관계까지 이 추천 시스템 모델링에 반영을 했다라고 논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코어 어댑테이션 메타러닝, 그러니까 메타러닝을 적용함으로써 생기는 장점인데요. 베이스별 학습. 이 베이스라는 거는 메타패스를 의미하는데 메타패스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예를 들어 유저, 무비, 액터, 무비 이런 식의 관계별로 학습을 할 수가 있고 이런 메타패스별 학습이 진행된다는 점을 기여점으로 삼고 있고 또한 유저별로도 다른 취향을 가지는데 그 유저별로 다른 학습에 대한 결과도 모델링에 반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메탈러너로서의 기여점도 존재한다고 논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흰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흰은 Heterogeneous Information Graph 해가지고 노리지 그래프의 일종인데요. 여기 옆에 보시면 기존의 추천 시스템 모델링에서는 이만큼에 해당하는 유저가 아이템에 대해서 몇 점을 매겼냐라는 피드백만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 흰에서는 유저 아이템 인터랙션뿐만 아니라 유저와 유저와의 인터랙션을 확인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유저와 유저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아이템과 아이템 간의 인터랙션 또는 피드백이 직접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유저와 아이템 간의 인터랙션도 뽑아낼 수 있다고 이 논문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흰이 어떤 건지 그리고 메타패스가 앞서 말씀드린 메타패스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논문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 흰이란 무엇이냐면 이 V와 E로 구성된 이 그래프 중에서 이 V에 해당하는 V가 그러니까 벌텍스죠. 각 꼭지점이 하나의 종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왜냐면은 이 꼭지점은 유저라는 정보고 이 꼭지점은 무비라는 또 다른 집합을 가지는 종류의 벌텍스이기 때문에 또한 마찬가지로 엣지 역시도 다른 종류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유저 1이 아이템 무비 1에 대해서 5점을 줬다. 혹은 유저 1이 무비 2에 대해서 3점을 줬다.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각각의 엣지가 다루는 내용 역시 다른 집합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각각의 꼭지점과 각각의 엣지가 다른 집합에 속할 수 있는 그래프 형태를 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타패스란 무엇이냐면 쉽게 말해서 그냥 패스의 종류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UMDM, UMAM, UMU 등인데 예를 들어서 UMDM, UMDM 이런 식의 패스나 아니면은 D랑 연결되는 게 또 없네요. 뭐 예를 들어 그러면은 UMDM 이런 식의 종류의 패스는 다 같은 패스다 해서 뭐 예를 들어 UMDM 이런 식으로 연결됐다고 해도 서로 두 개는 같은 종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각각의 패스를 종류별로 묶어놓은 집합을 메타패스라고 보시면 돼요. 메타인의 구조는 이 그림에서 잘 나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랑 두 번째 부분은 여기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 부분에서는 쉽게 말해서 그 메탈러닝에 필요한 서포트 셋과 쿼리 셋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기존 논문과 다르게 시멘틱 이넨스드 그러니까 각각의 메타패스별로 메타패스를 이용하여 서포트 셋과 쿼리 셋을 구성한 걸 추가했다라는 점에서 기여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코어댑테이션 메타러닝을 해서 여기서 본격적으로 메타러닝을 진행하는 부분인데 여기서도 강조하는 거는 태스크와이즈 어댑테이션 그러니까 유저별로 어댑테이션 하는 거는 기존 논문에도 있었는데 여기서 추가된 거는 시멘틱 와이즈 어댑테이션이라 해가지고 여기서 시멘틱이 의미하는 거는 각각의 메타패스별로도 그 메탈러닝을 진행해서 기존에 진행하던 메탈러닝 종류 대비 좀 더 그 유저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는 범위를 늘렸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앞선 A 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Semantic Enhanced Task Constructor 그러니까 태스크 컨스트럭터니까 서포트 셋과 쿼리 셋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보여드리는 파트인데요. 한 유저 U에 대한 서포트 셋은 SUR 그리고 SUP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SUR이라는 거는 유저에 의해 레이팅이 매겨진 아이템들의 집합 그러니까 뭐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무비 1에 대해서 3점 줬고 무비 2에 대해서 4점 줬고 이런 식으로 된 이 아이템들의 집합을 SUR에 포함을 하게 되고요. SUP는 메타패스 P에 의한 시멘틱 컨텍스트 그러니까 얘는 기존에 이 멜루라는 논문이 그 유저 단위의 메탈러닝을 처음으로 적용한 추천 시스템에서의 논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SUR만 사용을 하게 됐거든요. 여기서는 SUP라는 새로운 서포트 셋 그리고 쿼리 셋을 구성을 하게 돼서 좀 이 논문이 발전한 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콜드 스타트 유저의 경우는 아무래도 SUR의 집합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SUP가 가지는 임포턴스가 좀 더 커지게 되겠죠. SUP는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각각의 그 메타패스 전체 집합 large P 안에 있는 각각의 원소 스몰 P에 대해서 SUP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다 합친 집합을 SU large P라고 보면 되는데요. SU 스몰 P는 어떤 식으로 구하게 되냐면 CUIP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SUR에 속하는 모든 아이템 I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U 혹은 I로 시작하는 그 메타패스 중에 그 해당 메타패스가 지나가는 아이템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합집합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메타패스 종류가 뭐 UMDM, UMAM 이런 식으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SUR에 뭐 M1, M3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UM1으로 시작하는 UMDM 중에 U 혹은 M1으로 시작하는 UMDM이 거쳐가는 M의 집합 혹은 U 또는 M3로 시작하는 메타패스가 그 UMAM 메타패스 중에 뭐 속하는 아이템들의 집합 이런 식의 아이템들을 다 합쳐서 결국에 SUP 스몰 P를 만들고 SU 스몰 P들을 다 합쳐서 SU large P를 만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SU large P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유저 U가 해당 유저 U가 가질 수 있는 모든 패스를 통해서 거쳐갈 수 있는 아이템들의 집합을 의미를 하게 돼요. 결국에는 유저가 직접적으로 평점을 매기지 않은 아이템에 대해서도 이 유저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걔를 이제 서포트 셋 혹은 쿼리 셋을 꾸리는 데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는 서포트 셋에 대한 내용만 적어놨는데 쿼리 셋도 이거랑 그냥 아예 동일하게 시메트릭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으로는 이제 코어 어댑테이션 메탈러닝 방식인데요. 일단 메탈러닝을 진행하기 전에 이 해당 모델이 어떤 모델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베이스라인 모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베이스라인 모델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각각의 유저와 아이템에 대해서 인베딩을 먼저 진행하는 부분이 EU, EI라는 인베딩을 뽑아낼 수가 있고요. 첫 번째로는 컨텍스트 어그리게이션 파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만들고자 하는 거는 XU라는 건데 XU는 쉽게 말해서 이 유저를 나타내는 유저 인베딩이라고 보시면 유저 인베딩을 뽑아낼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 위에서 유저 인베딩이랑 다른 점은 뭐냐면 이 XU는 유저 인베딩을 뽑아내는
어떻게 뽑아내냐면 이 유저가 소비한 아이템들을 기반으로 뽑아내는 유저 임베딩이라고 보시면. 그래서 XU는 어떤 식으로 구하게 되냐면 CU. 여기서 CU라는 거는 이 유저와 관련 있는 아이템들의 집합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게 되는데요. CU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앞서 보여드렸던 SUR, SUP 혹은 뭐 QUR, QUP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될 수 있고 각각의 집합에 속하는 아이템들에 대해서 걔를 이제 G 파이라고 하는 MLP에 통과를 시키고요. 그 통과시킨 값을 다 모아서 평균을 치고 걔를 이제 리퀴드 LU를 통과시키면 이 콘텍스트 어그리게이션 된 유저를 나타내는 임베딩 XU를 뽑아낼 수 있게 됩니다. 이 XU에다가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유저 임베딩을 뽑아낼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유저의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그걸 기반으로 유저 임베딩을 뽑을 수 있다면 유저 임베딩을 또 추가로 콘캐티네이션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Preference Prediction Layer인데요. 이 뽑아낸 유저를 나타낸 임베딩 XU랑 각각의 아이템에 해당하는 EI의 임베딩을 얘를 콘캐티네이션 한 다음에 MLP에 통과를 시켜서 이 해당 유저 U가 이 아이템 I에 대해서 가지는 프레퍼런스에 대한 예측값. 그러니까 이 유저 I에 대해서 평점을 얼마 매겼는지 예측하는 값인 RUI 햇을 뽑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RUI 햇과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유저가 아이템에 대해서 얼마를 줬는지에 해당하는 RUI 간의 값을 이용해서 MSE를 구해가지고 로스 펑션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모델 구조는 간단한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메탈러닝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메탈러닝은 총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파이에 해당하는 값을 파이를 어떻게 메탈러닝에 의해서 로컬 업데이트를 시켜줄 것인지 그 다음에는 이 로컬 업데이트된 이 파이를 가지고 오메가를 어떻게 로컬 업데이트를 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emantic wise adaptation 얘는 그러니까 파이에 대한 로컬 업데이트인데요. 글로벌 컨텍스트 프라이어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인데 일단 그 한 유저에 대한 임베딩을 뽑아내기 위해서 여기에 이 유저가 가지는 메타패스에 의해서 뽑아낸 유저의 서포트 셋을 이용해서 이 유저를 나타내는 임베딩을 뽑아내게 됩니다. 이 임베딩을 XUP 왜냐면은 P에 대한 임베딩이기 때문에 다른 서포트 셋 아이템이 아니라 이 특정 메타패스를 통해서 뽑아낸 서포트 셋 아이템을 이용해서 유저를 나타낸 거기 때문에 XUP라고 쓸 수 있고요. 또 이 XUP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오메가를 이용해서 그 유저가 가지고 있는 레이팅된 아이템인 SUR에 대한 로스 펑션을 뽑아낼 수 있겠죠. 여기서 이 뽑아낸 XUP와 각각의 아이템의 EI에 대해서 이거를 그 Preference Estimate에 집어넣고 걔와 실제 레이팅 간의 MSE를 이용해서 로스 펑션을 뽑아낸 다음에 그리고 결국에 이 파이를 뽑아낸 로스 펑션의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업데이트를 해주게 되면은 파이 이 특정 유저 U 그리고 특정 메타패스 P에 대한 값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Task Wise Adaptation입니다. 앞서서 이제 파이 PU를 구했으니까 얘를 기반으로 이제 오메가 PU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요.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이 유저에 대한 새로운 임베딩을 뽑아낼 건데 여기서는 뭐가 다르냐면 똑같이 특정 메타패스 P에 대한 서포트셋 SUP를 사용했지만 이 임베딩을 뽑아내기 위해서 기존에는 파이를 사용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업데이트된 파이 PU를 이용해서 새로운 유저에 대한 임베딩을 뽑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메가 PU를 구하려면 오메가에 대한 P 그리고 U에 대한 성분 이렇게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로 오메가 P를 먼저 만든다고 이 논문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오메가 P를 만들기 위한 방법은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냐면 기존의 오메가에다가 이 오메가를 이제 시멘틱 스페이스 P 그러니까 특정 메타패스 P에 대한 오메가로 트랜스폼을 해준다는 의미에서 이 오메가와 이 앞서 구한 XUPS를 카파 펑션을 이용해서 얘를 얘를 트랜스폼을 해준 다음에 얘랑 이제 엘리멘트 와이즈로 바꾸려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카파 펑션은 그냥 간단하게 이 XUPS를 이제 리니어 레이어에 넣은 다음에 걔를 시그모이드 해준 값 그러니까 확률 값으로 변동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얘를 이용해서 이제 오메가를 특정 시멘틱 스페이스 P로 트랜스폼을 처리를 해주고 그다음에 얘를 기반으로 얘를 이제 그 앞서 구했던 것처럼 SUR에 대한 그 오메가 P 그리고 XUPS를 이용해서 구한 로스 펑션의 그레디언트로 업데이트를 해주면 오메가 PU를 구할 수 있게 돼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특정 모델에 대해서 특정 모델이 유저 U 그리고 각각의 메타패스 P에 대해서 로컬 업데이트된 세타들을 구할 수 있게 되고 세타는 파이 UP 그리고 오메가 UP로 구성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 그 유저 시멘틱 콘텍스트별로 로컬 업데이트된 이 세타 PU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로컬 업데이트를 진행했으니까 마지막으로 글로벌 업데이트를 진행을 해줘야 돼요. 글로벌 업데이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옵티마이제이션을 위해 쿼리 셋 QU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타를 어떤 식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될 거냐면 이 오메가 U 그리고 XU 그리고 앞서 이용한 쿼리 셋 QUR 이용해서 이 세타를 업데이트를 진행을 해주게 될 건데요. 우리가 여태까지 구해왔던 거는 세타 UP니까 그러면 얘를 세타 U로 만들려면 이거를 이제 각각의 콘텍스트, 각각의 메타패스에 대해서 구한 거를 이제 어그리게이션을 해주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거를 여기서는 각 세멘틱 콘텍스트 P에 대한 결과들을 퓨즈했다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여기 퓨즈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냐면 앞서 각각 콘텍스트에 대해서 구할 수 있는 로스 펑션 있죠. 로스 펑션 값에 대해서 마이너스를 쳐주고 얘를 이제 소프트맥스 해준 값을 이용해서 웨이티드 에버리지 처리를 웨이티드 썸 처리를 해줬다고 이 논문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중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사실 그러니까 어떤 패스가 그 추천 결과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까지 연구를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들어가진 않았고요. 그냥 여기서는 그냥 길이를 특정 길이까지를 끊어놓고 그 특정 길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메타패스 집합에 대해서 그냥 모델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전체를 다 보여준다기보다는 전체를 이제 다 학습하는 데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UMDM으로 나온 건 이거고 뭐 UMAM으로 나온 건 이거야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해주진 않고요. 얘를 이제 다 합쳐가지고 결국에 마지막에 퓨징을 하잖아요. 퓨징을 하면은 결국엔 그냥 한 유저에 대해서 가장 탑 K 레코멘데이션을 하면 유저별로 1등은 뭐고 2등은 뭐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별별로 이 유저에 대해서 이 패스에 대한 최대값은 뭐야 이런 식으로 추천하지는 않아요. 네. 제가 약간 용어에 대해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여기에서 이제 시멘틱 와이즈 어댑테이션이랑 태스크 와이즈 어댑테이션이 있는데 이 추천 시스템이라는 게 하나의 태스크잖아요. 그러니까 언어 생성이 하나의 태스크가 될 수 있고 클래시피케이션이 태스크가 될 수 있고 근데 이제 추천 시스템은 추천 자체가 한 태스크 단위가 하나인 거라고 좀 인식이 되는데 여기에 이 태스크 와이즈 어댑테이션에서 이 태스크는 어떤 태스크의 어댑테이션이 된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서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시멘틱은 이 논문상에서는 그러니까 각각의 메타패스 P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태스크는 그러니까 각 유저별로 그냥 각 유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메탈러닝을 이용한 추천 논문에서는 다 기존에 뭐 예를 들어 태스크라고 하면 그 클래시피케이션의 경우에는 뭐 개를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게 한 태스크고 고양이를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게 한 태스크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치면 여기서는 예를 들어 태스크를 그러니까 각각의 유저 1번에 대해서 예측하는 게 태스크 1번, 유저 2번에 대해서 예측하는 게 태스크 2번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시멘틱 와이즈 어댑테이션에서는 패스를 업데이트하고 네. 태스크 와이즈에서는 패스를 고정시킨 다음에 유저를 업데이트한다고 이해를 하면 돼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익스페리먼트 파트에 대한 내용인데요. 익스페리먼트에서는 우선 데이터셋으로 어떤 걸 썼냐면 디북, 무비렌즈, 옐프라고 해가지고 다 추천 시스템에서 되게 유명한 데이터셋이고 디북은 유저가 북에 대해서 가지는 선호도를 나타내는 피드백 데이터를 가진 거고 무비렌즈는 말 그대로 뭐 왓챠처럼 그 유저들이 영화에 대해서 평점 몇 점 매겼는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데이터고요. 옐프는 그 쇼핑몰 이어가지고 유저가 아이템에 대해서 가지는 선호도를 나타내는 데이터셋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데이터셋을 총 4개의 셋으로 분리를 하게 되는데요. UC, 유저 콜드 스타트, 아이템 콜드 스타트, 유저 아이템 콜드 스타트, 논 콜드 스타트에 4개로 분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4개로 분리를 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여기서 그럼 예를 들어 여기가 이렇게 이게 아이템이고 얘가 유저라고 하면은 얘가 논이고 여기가 아이템 콜드 스타트, 유저 콜드 스타트, UIC 이렇게 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아이템을 가르는 기준은
예를 들어 무빌랜드의 경우에는 특정 연도 이전에 나온 영화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 이 논콜드 스타트에 해당하고, 예를 들어 뭐 특정 연도 1998년인가 뭐 그렇게 나와요. 뭐. 이렇게 해서 이걸 기준으로 콜드 스타트 아이템, 논콜드 스타트 아이템 이런 식으로 가르게 되게 되고요. 유저는 그냥 랜덤으로 섞어가지고 특정 유저들은 논콜드 스타트 유저, 특정 그 외의 유저들은 콜드 스타트 유저 이런 식으로 갈랐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드백의 길이에 따라서 이 성능이 좀 좌지우지될 거가 있어서 너무 피드백이 많은 유저는 너무 피드백이 적은 유저는 수렴했고요. 그 다음에 90%는 트레이닝 셋, 10%는 테스트 셋으로 해서 테스트 셋에 대한 매트릭을 논문에 실었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 셋을 또 이제 서포트 셋과 콜 셋으로 나눠야 되는데, 얘를 나누는 거는 어떻게 나누냐면 랜덤으로 10개만 서포트 셋으로 나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콜 셋으로 분류를 했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논문에서 이 서포트 셋의 길이가 어떻게 달라지냐에 따라 모델의 그 성능이 달라지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그 뒷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각의 메타패스, 그러니까 메타패스라는 것 자체가 길이를 엄청나게 늘리게 되면은 존재할 수 있는 종류가 엄청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특정 길이까지의 메타패스, 그러니까 여기서는 3까지의 메타패스니까 3이라는 게 결국에는 노드가 4개라는 의미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UMDM 이 정도까지만 포함을 하고 이것보다 긴 거는 다 쳐냈다라고 여기서 논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베이스라인은 트래디셔널 모델, 그리고 흰 베이스드 모델, 그리고 메탈러닝 베이스드 모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놨고, 트래디셔널 모델은 FM, 팩토라이제이션 머신이라 해가지고 약간 그 유저와 아이템이 가지는 메타데이터, 그리고 또 메타데이터를 이용해서 리니어 리그레션을 해주는 그런 느낌의 모델이고요. 그다음에 뉴럴 MF는 그러니까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을 이제 그 뉴럴넷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고, GCMC는 이거를 그 기존의 이 유저와 아이템 간의 피드백의 관계를 그래프로 표현을 해서 그 그래프를 이제 오토인코더에 넣어주고, 얘를 이용해서 링크 프레딕션, 그러니까 연결되지 않은 유저와 아이템 사이의 관계도 링크를 프레딕션 해주는 그런 형태의 모델. 그리고 여기의 경우에는 그 메타인과의 공정성을 맞춰주고자, 그러니까 이 메타패스를 구성하는 데 사용되었던 메타데이터는 다 헤테로지니어스 인포메이션 형태로, 그러니까 연결성까지는 고려를 하지 않지만 각각 유저와 아이템이 어떤 정보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같이 넣어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흰 베이스드 모델은 아까 말씀드렸던 흰을 적용한 모델인 NP200 그리고 HREC 이렇게 두 개의 모델이 있는데, 얘도 똑같이 메타패스의 종류는 똑같이 써줬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메탈러닝 베이스드 모델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메탈러닝을 추천 시스템에 최초로 접목한 멜루, 메타 EMV라는 모델인데, 여기도 똑같이 이 메타흰과 같은 양의 유저 아이템 피처에 대한 정보를 헤테로지니어스하게 넣어줬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물을 보시면 결국에 그러니까 모든 모델에 대해서 그냥 메타흰이 다 좋게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상했던 것처럼 콜드 스타트 시나리오에서 다 잘 나왔고, 심지어 논콜드 스타트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메타흰이 가장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한 이유로 논문에서 드는 내용은 아무래도 이 시멘틱하게, 그러니까 유저와 아이템 간의 직접적인 인터랙션이 없더라도 그 관계 역시도 이렇게 메타패스를 이용해서 포함을 했다는 점 때문에 논콜드 스타트 시나리오에서도 잘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겨 2에서는 이제 그 각각의 케이스, 4개의 케이스에 대해서 이 메타흰과 다른 모델들, 베이스라인 모델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성능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를 해보면은 논콜드 스타트에서 가장 그 성능 향상폭이 작았고, 다음에는 아이템 유저 콜드 스타트에 대한 성능 향상폭은 비슷했고, 그리고 유저 아이템 콜드 스타트 케이스에 대해서 가장 많은 성능 향상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피겨 3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포트 셋의 크기를 앞에서는 이 모델 학습할 때는 그냥 10개로 고정했다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베리에이션을 줬을 때 어떤 식으로 모델의 성능 향상이 일어나냐라고 보시게 되면 서포트 셋의 크기가 가장 그러니까 서포트 셋의 크기가 작아지더라도 메타흰에서 가장 성능이 줄어드는 폭이 작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왼쪽 방향으로 갈수록 성능이 안 좋아지는데 가장 아래에 있는 메타흰이 가장 성능이 안 좋아지는 폭이 제일 작았다라고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게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메탈러닝을 추천 시스템에 접목하는 이유가 적은 양의 피드백으로도 좀 더 로버스트한 성능을 보여주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목표에 적합하게 모델이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으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제 어빌리에이션 스터디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까. 이 모델에서 적용한 게 그게 메탈러닝 자체를 적용했다는 점, 그리고 시멘틱 컨텍스트와 코어댑테이션을 적용했다는 점을 들어서, 그러면 각각의 이 세 개를 다 빼보면 어떻게 될까라고 이제
이 어빌레이션 스터디를 진행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메타인 BM은 그냥 메타러닝 하지 않은 앞서 말씀드린 F 파이와 G 오메가만을 이용해서 그냥 MLP를 태웠을 때 모델과 그 메타인과의 성능을 비교한 거. 그리고 FT는 그 메타인 학습한 다음에 또 메타 테스팅 데이터를 또 가져와가지고 얘를 추가적으로 파인 튜닝을 진행을 했을 때와 이제 메타인이랑 비교를 해보면 결과적으로는 메타인이 가장 잘 나온다. 그러니까 파인 튜닝을 해주는 것도 의미가 없고 그냥 메탈러닝 안 해주는 것보다는 훨씬 낫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에서는 그 시멘틱 콘텍스트 그러니까 그 파이에 대한 업데이트, 코어데테이션, 오메가에 대한 업데이트는 각각을 빼봤을 때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나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결국에는 각각 뺀 게 결국에 메타힘보다 못한 결과를 냈다 이런 식으로 논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들이 적용한 방법이 그게 의미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디스커션 내용인데 근데 이게 되게 모델 자체가 되게 구성은 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또 이제 한계점이 익스플리시트한 데이터 그러니까 유저가 이 아이템에 대한 이 피드백을 제공을 할 때 그러니까 유저가 아이템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얘에 대해서 싫어, 좋아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표현이 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잘 적용을 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임플리시트한 데이터 그냥 유저가 이 아이템을 클릭했어 아니면 유저가 그냥 여기서 몇 분을 보냈어 이런 식의 데이터에 대해서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메타러닝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그러니까 기존 머신러닝 대비 머신러닝에서는 그 라지 배치를 이용해서 뭐 적용을 할 수 있다 치면 여기서는 결국에는 유저별로 각각 그 로컬 업데이트와 글로벌 업데이트를 해주는 과정 이렇게 두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 인더스트리에서 사용하는 서비깅 속도에 대한 조건을 만족할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한 좀 의문이 들어서 이걸 실질적으로 이 업계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